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질문도 있었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원전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좀 주도 테마 뭔가 좀 나온다 싶으면은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분, 이분 외에도 원전주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목금 어느 정도 뚜렷한 주도 테마였죠. 그리고서 이 뒤에 뭐 나올 재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신규 진입하기엔 좀 고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멘트들에서 저는 사실 느낀 점은 일단 그거예요. 지금 원전주가 뚜렷하게 되자 이 질문하신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일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질문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원전주 주도 테마 된 게로 뚜렷하게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사실 바뀌어서 들렸어요.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좀 너무 높은 것도 같고, 신고가 주식. 그래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신고가이면서 대세, 주도 테마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하나. 이 분뿐이 아니라 한 네다섯 분 정도 물어보셨거든요. 원전주 관련해서. 그리고 이거는 원전주뿐이 아니라 다른 테마 나올 때도 항상 그러셨어요. 대부분 분들이 무언가 좀 시원하게 오르면은 일단 초보분들이 대체적으로 위에서 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세를 주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거 주도였네? 주도주네?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초보랑 잘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은 밑에서 이런 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붙고 여기서 뭐 홀딩을 하든 뭐 지지고 볶고 즉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리 물론 요 자리도 누가 봤을 땐 여기서 들고 온 사람들 대비해서 높죠. 하지만 이날 시세 분출하는 그런 초창기 초기에 잡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고수들은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더라도 다음 테마 나오면은 그런 자리 또 공략을 해요. 뭐 100테마가 나온다고 100개의 주도 테마 다 초창기에 공략할 수는 없죠. 그래도 초보분들 대비해서 훨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100개 중에 한 6, 70개는 건드리죠. 초기에. 근데 초보분들은 시세를 한창 주고 한 투상, 뭐 삼상 나오고 나서 그런 높은 자리에서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플러스 심리가 뭐냐면은 더 갈 것 같고 엄청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더 시세 줄 듯 하다. 더 시세 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물리고 그것도 높은 자리에서 계획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중 베팅하고 그렇게 돼요. 보통 엄청 강하게 올라오니까 올라오고 나서 아냐 시세를 준 후에 캐치하냐 아니면 시세를 주는 초창기에 캐치해서 매매를 이어가냐 이게 고수와 초보의 차이입니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요. 특히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시세 주는 테마에서 놀잖아요. 당일 주도주 제가 매일 주도주를 강조하는 게 괜히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도주, 주도 테마 시세를 줄 때 이게 뒤에 더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초창기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근데 뭔가 테마가 시세를 주면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 항상 와요. 지금이라도 좀 매수 가능할까? 나는 이렇게 보여요.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이거 지금이라도 좀 한번 슬쩍 접근해도 될까요? 근데 좀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높기도 하고 신고가이면서 대세. 근데 얘가 지금 주도 테마로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항상 시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죠. 엄청 강하게 올라와서 더 시세 줄 것 같은데 다 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시세 줄 것 같은데 사자니 매수하자니 자리 높아서 무섭고 왜? 신고가니까. 하지만 매수 안 하자니 놓고 갈까봐 아쉬울 것 같고. 이 사람의 욕심이 딱 요거예요. 요거 매수하자니 아우 높아 무서워.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런 것들 신고가죠. 차트 딱 봐요. 높아요. 일진파워 딱 봐요. 높아요. 이거 뭐 5천원짜리가 지금 27,000원 와있어. 높잖아요. 그리고 얘 말고서 신고가가 하나 더 있는데 보성파워텍 높아요. 요거 뭐 이건 정치 테마에 엮였던 건데 최근 대비해서 시세 많이 줬잖아요. 요거 몇 프로야? 4천원짜리가 8천원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100%는 나왔죠. 이런 거 보면서 높기도 하고 높아서 무서운데 매수 안 하면 자기 혼자 날아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판단이 옳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맞다, 정답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해요. 저는 항상. 왜? 그래야지 저랑 관점이 다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 나오는 거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 정도 해주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높은 것 같아. 높은 것 같고 안 하면 놓고 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개인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매수 안 하니까 안 하면 놓고 가는 애들 막 있잖아요. 저거 내가 좋아 보였는데 못 샀어. 못 사니까 막 10% 상한가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유독 기억에 남거든요. 초보분들은 대부분 요 심리를 못 이기고 매수를 그냥 때리죠. 자, 자리가 높아요. 자리 높으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뭘까요? 무조건 자리가 좀 높아 보여?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어? 라고 하면은 초보분들은 나 기회 안 주고 갈까봐 그냥 달려드는데, 자리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단기간에 시세를 주면 줄수록 매매 기준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뭐 지나고 나서 시세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이날 상한가 좋잖아요. 보성파워 때 이날까지만 볼까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시세 상한가를 줬네. 높을 수도 있죠. 상한가면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상한가라는 게. 이거 봤을 때 여기 막 3,000, 4,000원 보다가 갑자기 5,000원 와 있으면 높아 보여요.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음날 이렇게 또 시세 줘. 14%. 이거 진짜 시세 많이 줬다. 이제 진짜 높네. 근데 며칠 더 지났더니 5,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 와 있어. 그러면 이 당시 차트만 봤을 때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높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차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한 80% 시세 준 자리예요. 여기도 낮은 자리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땐 높아.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자리가 높은 자리였을까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도 50% 수익이 나올 수 있었어요. 40, 50%. 그러면은 초보분들이 이 생각 때문에 항상 높은 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을 하면은 정확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 자리에서 더 갈 거라고 풀베팅을 진짜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주식 그냥 예스군만 풀베팅이 아니에요. 내 인생 걸 정도로 갔다가 주변 지인,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직장인대출, 지인대출, 뭐 부모님, 친구 돈 때려와서 박을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엄청 심리적으로 갖다 함정 같은 느낌인데 지나고 나서 시세를 많이 준 걸 보고서 나 이거 이때 좋아 보였는데, 좋아 보였으면 뭐예요? 이 당시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섭거든. 이 당시 무서웠으니까 못 샀잖아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나고 나서 이거 잘 갈 것 같았는데, 잘 갈 줄 알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 저거 좋아 보였는데 시세 준 거 보고, 아, 그때 살걸. 아, 내가 종목 잘 봤는데. 종목 잘 본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은 잘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얼마나 높아 보였어. 이거 높은 거예요, 사실. 높아요. 지금 자리도 똑같아요. 이거 한치 일주일 후에 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일주일이 뭐야? 내일 시세도 몰라요. 내일 5% 시세 줄 거 알면 풀베팅해서 5% 수익 내고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모르죠.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내가 매매를 들어가야 돼요. 즉,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더 시세를 줄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내 차트 통계, 뭐 아니면 재료에 대한 생각, 이런 게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상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이 근거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갈 것 같은 거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차트 관점이랑 거래대금 관점이랑 재료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는 차트는 이러해가지고 좋아 보이고 요런 자리 안 깨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타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태까지 딱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질문을 할 때 정말로 자신이 디테일하게 고민을 정말 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이런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저 매수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제시를 해주신 분이 진짜 여태까지 카페 생활할 때부터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차트 자리는 내 생각에는 이러하고 이런 자리 지켜주는지, 지켜주면 좋을 듯하고, 분할 매수 계획은 어디 생각해봤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차트 지지 저항이나 뭐 자신만의 관점이 있겠죠. 자신만의 기법, 자리,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장점으로 보이고, 단점도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 거래대금은 얼마 터지고 여기서 뒤에 더 터지는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죽으며 내려오는지. 차트 있죠. 재료 있죠. 대금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갖다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진짜로. 5년 넘게 저한테 질문을 할 때 항상 그냥 좀 두루뭉술, 높아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의 질문이 거의 99%고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이, 자, 이런 질문이 안 나왔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원한다고 하면은 메일 또 많이 보내시니까 안 돼요.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드립니다. 근데 이 질문이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뭘로 와닿냐면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예요. 차트 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분할 매수 계획조차 세워본 적이 없어. 그냥 지금 갈 것 같으니까 내가 풀베팅 해도 될까? 내가 전재산이 1억인데 여기서 한 5천 사도 될까? 이런 느낌? 분할 매수 계획에조차, 분할 매수 타점 계획도 있고, 비중에 대해서도, 비중은 어떤 식으로? 당연히 풀베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전재산이 뭐 1억이면은 거기서 뭐 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뭐 아니면 3천만 원 어떤 식으로 갖다 분할 매수할지, 너무 좋아 보이면 5천 갖고 어떤 종목에 어떤 식으로 살지, 어떤 종목도 얘기 없어요. 어떤 종목도.
어떤 종목,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이 종목 이름도 생각을 안 하냐면 차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봤더라도 깊게 생각을 해본 게 아니에요. 이 테마군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뒤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애초에 이 테마군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살까 말까, 나 놓고 갈 것 같은데 무서워, 자리는 높아, 근데 사고는 싶어, 이러니까 질문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준이. 제가 사라 그러면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돈 주고 그냥 리디방 가서 리딩 듣는 게 맞단 말이에요. 질문 주신 분을 뭐 비하하려거나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이런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답변입니다.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거 고려해보셨어요? 질문하신 분들, 여태까지 뭐 종목 테마군 올라올 때마다 질문하신 분들, 이런 거 고민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 테마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 어떤 종목군 위주로 해야 될지, 어떤 A, B, C, D, E, F, 원전 테마 지금 종목 몇 개예요? 10개 넘어가요. 여기서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종목 할 거예요? 할 거면은 대장주 해야지. 강한 애 해야지. 강한 애가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신고가에 지금 이 세 종목 있어요. 이 세 종목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나는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좀 더 매력적이야, 뭔가 자리 낮아 보여서 안전해 보여, 밑에 종목 할지, 자신만의 종목군 선택도 해야 되고, 차트 자리 보면서 얘네 신고가네. 신고가는 항상 말씀드리죠, 앞에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습니다. 갈 때, 치고 갈 때 엄청 편해요. 수월해요. 대신에 치킨 게임이에요. 단점은 이제 너도 나도 눈치 사가지고 팔면은 다 수익인 자리예요. 눈치 게임. 그리고 앞에서 뭐 지지 저항 구간, 뭐 이런 6,000원 라운드 피겨, 5,000원 자리도 있고. 생각을 해보셔야죠. 안 해봤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질문 많이 받아봤고, 초보분들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진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초보 때 똑같은 길을 거쳐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식으로 결국에 스스로 좀 돈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쥐어짜내요.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제가 이렇게 던져줬잖아요. 이 화두를. 차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분할 매수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비중은 어떤 식으로 할지 세워보셨나요? 재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단점은? 뭐 안 좋은 점은 없을까요? 주식에 무조건 좋은 관점만 있을까요? 리스크 항상 세우라고 하잖아요. 거래대금 같은 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또 갈려요. 누군가는 이 인간이 또 그냥 지 할 말만 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래, 내가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스스로 좀 뭐 반성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제 고찰을 하기 시작해요. 맞아,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양념치킨 그냥 겉에 양념 핥아먹고, 양념치킨 이 맛이지, 양념 맛이잖아요. 닭다리살 맛 봐야 될 거 아니야. 깊게 고기 맛도 봐야지. 양념만 먹을 거면 양념 그냥 치킨 소스 사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차트 자리 한번 보자. 내 기준은 요렇고 요런 자리는 좀 좋아 보여. 이런 관점은 좋아 보이고, 분할 매수는 여기 한번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비중은 내가 자산이 뭐 한 5천 있는데 종목 섹터가 좋아 보이니까 종목은 내가 한 두세 개로 나누고, 거기서 종목당 한 1,000만원씩 해가지고 또 비중 나누면 한 분할 매수 2번, 3번 세우면은 타점당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고차를 누군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발전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이 케이스예요. 누군가는 이거 듣고 이 새끼 그냥 또 지잘난 소리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차피 발전 없어요.
제가 이 말 기분 나쁘게 좀 지금 격앙돼서 하잖아요. 격앙돼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부분은 그냥 이거 듣고 그냥 그래 맞아 저거 생각해 봤어야지 라고 하고 넘어가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 꽂혀가지고 번개 맞고 유레카 외치면서 차트 피고 뉴스 찾아보고 재료 찾아보고 종목 찾아보고 비중 분할매수 계획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주식. 이거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맞아 저거 생각했어야지 하고 넘어가봐요. 백날 첫날 해봐요. 힘들어요. 주식.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주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일까에 대한 답변이 뭐 신규 진입 하세요 마세요. 제가 리딩 채널이면 저 좋아 보여요. 그럼 제 계획은 여기 나눠서 할 거고 이 종목들 위주로 갔다가 살 겁니다.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리딩 채널 아니잖아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사실 리딩을 원해서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가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저는 당연히 차단해버리는데, 리딩을 원하시면 리딩 해주는 채널을 가시면 돼요. 아니면 돈 받고서 뭐 리딩 해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하기 싫으면은 그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리딩에서 돈 버는 사람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왜냐면 리딩 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뭐 제가 리딩 채널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종목들만 봐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잡고서 뭐 리딩한다고 종목 그냥 뿌리고 흩고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는 내 손으로 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일까? 그러면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내 생각에 지금 원전주가 신규 진입이 가능한 포인트가 뭐가 있나? 리스크는 뭐가 있나?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종목은 어떤 걸 위주로 골라볼까? 재료는 뒤에 어떤 식으로 갖다 이어질까?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고민하고 진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나이 먹어서 못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나이 먹어서 힘들다?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지만 포기 안 하면 돼요. 힘들다라는 핑계로 갖다가 나 이제 나이 먹어서 머리 안 돌아가 생각 못 하겠어. 그럼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답이 결국 도출을 못 해내는 상황인데 주식을 왜 해요? 하면 안 되죠. 이 말 듣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제 영상에서 막 50대, 60대, 막 70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70 먹어서, 60 먹어서 생각 못 해요? 아니에요. 하기 귀찮을 뿐이죠. 하루 종일 쥐어짜봐요. 젊은 사람들 대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같은 값을 도출하는 데는. 하지만 계속 하면은 됩니다. 그냥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얘기 잠깐 샜는데,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인지, 여기서는 높은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높아 보여 자리, 신고가야. 이런 자리에서 스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틀렸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스윙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하게 다르겠죠. 근데 저는 높은 자리에서 스윙은 안 들어가요.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뭐 밑에서 사는 것도 사실 똑같은데 위에서 산다. 딱 봤을 때 차트 높죠. 차트가 높은 자리.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트가 높은 자리에서는 손절이 필수적으로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필수적으로. 높은 자리에서는 손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획에. 자, 보성파워텍.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원전 이슈 막 하면서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한정기술 이런 거. 아니면은 이 당시로 넘어갈까요? 여기 시세 막 줬잖아요. 내가 여기서 스윙한다고 들어갔었다고 쳐봐. 이거 막 시세 주고 5만원 돌파하네 해가지고 여기서 내 전재산 뭐 1억 박았어. 이게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 받고서 내 전재산이야. 밀리고서 손절 못 쳐. 막 5%, 10% 못 쳐. 20%, 30%. 정신 나가요. 3천 정도면은 일반인 연봉,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는 되죠. 연봉 날린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했는데 그게 그냥 내 버튼 실수 한 번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매수 하나로 1년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물리고 나면은 여기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아, 뒤에 원전 나올 거 있어 하면서 버티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원전 케이스지만 다른 종목, 뭐 코로나라던가 그런 것들, 뭐 백신 나온다, 치료제 나온다 하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 정말 역대급이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손절도 친단 말이에요. 밑에서. 아, 진짜 피눈물 머금고 내 1년 날렸다 하고서 2, 3천 날리면서 손절 쳐요. 그런 케이스도 많죠. 버텨가지고 뒤에 탈출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있는데, 자, 애초에 이게 탈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게, 내가 5만원 샀다가 30% 받다가 올라오죠?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거지, 내가 내 생각을 잘해가지고 버텨가지고 탈출했다. 이거는 뒤통수 맞아야 돼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아, 나는 이거 올라올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볼 때마다 진짜 후드려 까고 싶어요. 뒤통수. 올라올 줄 알기는 뭘 알아. 올라올 줄 알긴 뭘 알아. 그냥 하늘이 도와주신 거지. 올라올 줄 알았으면은 밑에 내려갔을 때 여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더 샀어야지. 못 샀잖아요. 올라올 줄 알긴 뭘 알아. 그거는 그냥 하늘이 탈출시켜준 거예요. 올라올 줄 알긴. 뭐 올라올 줄 알아. 난 진짜 그거 볼 때마다 화통이 터져요. 물화통이 터져요. 그냥 시장이 운 좋게, 야, 너 한번 쓰게 겪었지? 경험 삼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리지 마. 너 죽어 그러다가 하고서 넓은 아량으로 살려준 거지. 뭘 올라올 줄 알아, 지가. 올라올 줄 알았으면 밑에서 내려갔을 때 난 미친 듯이 더 담았어야지. 못 사요, 그런 사람들은. 대출도 못 받았어. 그냥 여기서 풀베팅 물려가지고 이렇게 한 1, 2주 동안 진짜 회사에서 딱 보면 나온다니까요. 회사 생활하면서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딱 누가 봤을 때, 와, 얘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 저는 생활하면서 좀 젊은 분들한테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코인, 주식,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물어보진 않는데 얼굴 보면은 뭐 집안에 일이 있는 거면은 이제 저한테 당연히 얘기가 올라올 테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딱 봤을 때 막 얼굴 초토화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가끔 직장 상사가 기분이 나빠 보여. 딱 봤을 때 대부분 그거죠. 재테크에서 뭔가 박살이 났거나 했을 때 보인단 말이에요. 회사 생활을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면은 이미 자기는 제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탈출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탈출을 시켜준 거지 내가 잘 버틴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올라올 줄 알았으면 밑에서 계속 샀어야지. 대출 받든 뭐를 하든. 그럼 수익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사람은 여기 봤을 때 이 뒤에 올라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이 당시에 높은 자리면은 손절을 기준 잡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든 10%든 손절 쳤어. 그리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하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손절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서 할수록. 코로나 휴마시스 한번 볼까? 대표적인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 2020년 하면서 미친 듯이 갔죠. 이런 곳에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라왔을 때 여기서 손절 치면 다행이야. 손절 못 쳤으면 50%. 뭐야, 50%가 뭐야?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손절 쳤을까요? 여기 18,000원에서 물려온 사람들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못 쳐요. 본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맛 봐요, 이거. 70% 밀렸어요. 1억 샀으면은 7천 날라고 3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연봉 한 2년치는 날렸겠죠, 일반인. 그 다음에 1년 죽어라 고통 죽어서 올라왔을 때 이러면은 내가 이거 올라올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하루 후에 시세도 모르면서 1년 후에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아?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갈지, 델타, 오미크론 이런 거 나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야? 모르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매매할 때는 이 뒤에 올라오고 그거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손절을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이거 1년 후에 올라온 거지. 그 당시에는 이거 그냥 절망이에요. 차트만 봤을 때 이거 시세 끝났다, 회사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이 얘기 나와요. 지나고 나니까 올라왔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은 확률적으로 갖다 베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일률적 통일성 있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루의 시세도 모르면서 반년 1년 후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게 뭔 소리야. 필요 없잖아요. 주식 지금 완전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가 여기서 갑자기 10,000원까지 치고 나갈 수도 있죠. 몰라요. 근데 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인지 누가 알아. 알면은 신이죠. 자기 전재산 풀로 때리고 있지. 몰라요. 하지만 차트 그리고 재료 나올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차트상 뭐 지지저항 보면서 좀 눌림자리 좀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비중 조절 계획 이런 게 들어가야죠. 그냥 막연히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 될까요? 이러면은 저는 드릴 말이 없죠. 그냥 사고 싶으면 사세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지인이면은 내 매수 계획을 알려주겠죠. 내 지인이면은 매수 계획을 그냥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불법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그리고 제가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대신에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매수도 풀베팅이 아니야. 1억 있으면은 여기서 1억 박을 거예요. 얘가 10,000원 갈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요. 나도 몰라. 10,000원 갈 수도 있지. 알면 신이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나는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에서 항상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걸 생각하세요. 사이클이 있어요. 시세 주다가 밀렸다가 시세 주다가 밀렸다가 시세 주다가 밀렸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1년 후에 10,000원 간다 몰라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의 30%, 40%, 70% 이런 하락폭이 존재합니다. 이거 1년 후에 지금 27,000원 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럼 10,000원에서 풀베팅 했죠. 근데 이 당시 차트만 봤을 때 얼마나 오락가락해요. 30%가 뭐야? 10%만 밀려도 정신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70% 하락한 거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틴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버텼으면 수익인데 그 결과를 모르니까 사람이 못 버텨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10,000원 갈까요?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올 확률도 분명히 있잖아요. 방금 그런 것처럼 얘만 해도 지금 한신기에 뭐야, 시세 5,000원 줬다가 40% 밀렸다가 5,000원 줬다가 40% 밀렸다가, 내가 지금 매수를 하려는 이 자리가 요 자리일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자리가 한 요런 자리여가지고 시세 더 줄지 모르잖아요.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단 할 거면은. 저도 좋아 보여요. 근데 완전 항상 말씀드렸죠. 밀리면 밀릴수록 좋다. 나는 기다리는 거야. 초보랑 고수의 차이 중에 그것도 있어요. 초보는 못 기다리고 그냥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초보는 시세 주면은 주고 나서 알고, 즉 남들보다 뒤에 높은 자리에서 탑승하고 그 다음에 놓고 갈까봐 기다리지를 못해요. 정작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무서워서 또 못 사요.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못 사. 무섭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떨어지는 칼날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갈 줄 알아? 모르잖아요. 못 사.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얘가 뒤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는 비중 나눠가지고 접근하면 돼. 어차피 시간의 차이지 그냥 올 확률이 높아. 내가 여태까지 매매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보는 높은 곳에서 하고 밀리면은 놀라서 손절치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있더니 뒤에 올라오니까 이거 살 걸 그랬나? 그래서 여기서 사고 샀어야 되는데 이거 좋아 보였는데, 그리고 사고 또 밀리니까 또 손절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또 사고
밀리니까 손절치고 이거 반복이니까 계속 박살나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획 있는 매수. 아 이거 그냥 뭐 한 4,000, 3,500원, 3,000원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3,500원 사줬는데 수익 주네? 본절에서 뭐 반 자르고 5% 10% 했대 정리하고 이러면 또 한번 또 사보자. 3,500, 3,000원 또 매수해가지고 시세 주네? 그럼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랑 못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니까 높은 자리에서 그냥 사는 거고, 살 거면은 손절 잡으라니까요. 비중 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초보티 벗어나려면은,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살아남으려면은, 이거 오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멘트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항상 하는 말 종합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주식에서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실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 없이 돈 번 사람은 못 봤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서 돈 번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제 친구들 알려줄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죠. 보고서 형식으로 갖다가 니네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 나한테 뭐 카톡으로 하다 그냥 어차피 친구들 있으니까 지들끼리 이제 막 발표 자랑하듯이 했어요. 그 당시에 30 넘은 아저씨들이 이제 나부터 발표한다 막 하면서 막 지 생각하고 뭐 종목이랑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막 올리고, 나는 이 종목 어디 막 이런 식으로 했다 해가지고 이거 좋아 보이고 뒤에, 그럼 전 그거 보면서 피드백 해줄 거 해주고, 오케이 기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알려줬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고쳐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니면 주변에 주식 좀 친한 지인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토론, 논쟁. 나는 이거 좋아 보이는데 넌 어때? 나는 그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있지 않나? 치고받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주먹다툼 하면서 또 화해하고 성장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에서 막 그 쓴 경험들 커가면서 이게 사회가 진짜 냉철하구나.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 겪으면서 진짜 돈 벌어야겠다. 벌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성장하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다. 누군가는 고민을 해요. 분명히. 그냥 생각 없이, 어제도 그랬지만 생각 없이 볼 거면은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깝잖아.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해. 게임을 하든 산책을 하든 뭐 등산을 하든 취미 있으면 뭐 보드를 타든 골프를 치든 하세요. 제 영상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근데 보실 거라면은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큼 집중하세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재원입니다. 원자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진 않은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작 평상시에 이렇게 집중 안 하고서 시간 낭비하다 보면은 정작 그럴 때 있잖아요. 일 처리할 때 특히 진짜 일주일도 아니야. 한 3일만 더 있었으면은 내가 그럼 이 일 진짜 사고 안 터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노력은 사실 힘들어요. 전력 질주를 계속 할 순 없죠.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실 거면은 보지 마세요. 아깝잖아. 원전은 재료 나올 건 많아요. 근데 차트가 이런 거 파동 봤을 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상한가 2번 더 나올지 몰라요. 내가 여기 위에서 할 거면은 비중 줄여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상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들고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스윙 들고 왔던 사람들이 영역이고, 저도 스윙 계좌에 남아있어요.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하겠죠. 시세 줄 때마다 정리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고, 지금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밑에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위에서 할 거면은 비중 조절하면서 데이 트레이딩 실력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는 거고, 정말 애매모호하게 다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게 정답에 가까운 매매 형식이에요. 지금 원전 쪽에서는 당일 돈 쏠리는 거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나 스윙으로 할 거면 좀 기다려야죠. 밑에서 지금 자리에서 할 거
스윙 매매?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비중 줄이라니까요. 이거 내려올지 그냥 갈지 모르잖아. 풀베팅해서 먹을 생각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건 욕심이죠. 높은 자리에서 풀베팅해서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손절 풀베팅 하더라도 손절 꼭 잡고. 욕심이에요. 여기서 풀베팅? 뭐 자기가 좋아 보이면은 자기 그 생각으로 갖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절 꼭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그냥 계좌 박살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잡았더니 이 자리일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개인들은 초보분들은 거의 다 이 자리에서 잡아요. 고점을 귀신처럼 판독해. 고점에서 잘 들어가요. 알잖아요. 내 계좌 보면 알잖아. 또 영상 길어졌는데 뭐 원하시는 대답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하셨던 대답은 내 관점에서 나는 좋아 보인다, 아니면은 좀 안 좋아 보인다, 이걸 원하셨을 텐데 그런 대답을 드리지 못한 거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주식에서 저는 항상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이거 스윙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리스크 분명히 딱 뻔히 보이는데 내가 눈 가리고서 리딩방 그런 방들 있잖아요. 그냥 막 뭐 재무가 박살 났든 한 3등주 4등주든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왜? 이러면 책임 안 지거든. 저도 책임 안 져요 사실. 이거 스윙 들어가세요,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자리 좀 좋네, 재료 뒤에 나올 거 많네, 무조건 풀베팅 고, 이런 거는 해봐야지. 해가지고 10,000원 가면은 박수 받겠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풀베팅 해가지고 수익 많이 냈습니다. 이번에 댓글에서도 제가 원전은 진짜 거의 집착을 했죠. 계속 원전 난 너무 좋아 보인다, 올라오고 밑에 있을 때도 저는 원전 작년부터 거의 한 반년 넘게 원전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원전도 계속 봐야 된다. 눌리면 난 좋다. 원전 눌려 사, 반등 나 또 팔아, 또 눌리면 좋다, 사. 원전 1년 내내 거의 계속 얘기를 했고, 이번에 시세 줬을 때 댓글에 좀 얘기들 많으시더라고요. 막 덕분에 일진파워 뭐 상한가, 뭐 아니면 한신기계, 막 보성파워텍 덕분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저는 사실 뭐 수익 내신 건 축하드려요.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즉 저 때문에 수익 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생각 가지고서 수익을 낸 케이스란 말이에요. 제 덕분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다 결국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낸 거는 축하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매매 생각이 들어가서 한 건지 그런 것도 꼭 고려해 보시고, 그냥 이 인간이 좋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했다, 이거는 혼나야 돼요. 사실 혼나야 돼요. 그냥 주식 좀 잘하는 놈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 샀다, 내가 생각 하나도,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혼나야 돼요. 반성해야 돼. 지금 자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 좋아요, 가능합니다, 책임 안 질 거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책임 내가 질 필요도 없고, 뭐 어차피 자기 돈 자기가 잃고 자기가 버는 건데 내가 왜 책임져. 근데 그런 책임감 없는 발언을 할 바에는, 저는 어차피 리딩 채널도 아니고 그런 발언 할 바에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고 비중 계획 나누고, 차트 생각해봤냐, 비중 어디서 분할매수 어디서 할 건지 계획 세워봤냐,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영상이 됐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